6월 셋째 주 매매일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주식 데일리라고 해서 작성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대폭적으로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일단 시황에 대한 거를 풀다운 메뉴로 바꿨습니다. 그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지 일반적인 보수 상태, 보통의 상태로 할지 보수적으로 할지 아니면 무포로 할지를 장전에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게 있으면 실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익 매매, 주간 매매, 아침 매매, 시황 체크, 그 다음에 10MA 끌고 가기, 그 다음에 종목 선택, 약익절, 약손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데일리의 어떤 이 문서의 목적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떤 방향성으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D+, D+1, 2, 3, 1까지 호재가 연속되는지 혹은 악재가 연속되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섹터 흐름과 그 다음에 종목의 등락을 별도로 체크할 생각입니다. 12일날 상장한 스페이스X는 D-Day, D+1, D+2까지 상승했고 이 4일차부터는 하락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을 때 그 호재가 얼마나 지속하고 혹은 악재가 얼마나 지속하는지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쌓아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시황은 주말에 나온 악재들이 있는데 레바논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 소식이 있었고 구글 부사장이 엔트로픽으로 이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글을 수요일날 포지션을 가져갔다가 물렸는데 아마 월요일에는 그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을 보겠지만 큰 이견이 없으면 손절을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구글 부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도 나온 소식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실수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한 명 정도는 그렇게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그 중요 인물까지 퇴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악재가 금방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소식은 11일날 반도체 쪽에 오라클 호실적인데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웃돈 설비 투자 때문에 오라클은 하락했지만 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란 전쟁 종전 소식 60일간 휴전 협상이 MOU 협상 소식이 있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 FOMC 경계로 계속 보수적으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팀쿡의 메모리 칩 부족 심각하다는 소식 때문에 반도체 쪽이 강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승 D+1까지 왔습니다. D-Day D+1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선된 부분은 지금 이 칸이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고, 좀 추가로 되는 내용들은 칸이 부족하면 메모로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해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이 칸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생각입니다. 매수했던 종목, 손실 났던 종목은 이렇게 두 칸에 나눠서 표시하고 있고, 물렸던 종목은 이번 달에 총 3번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ARM,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물렸었고, 수익난 종목들은 위쪽에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 보유에 대해서 칸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해서 주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주말 포지션을 최대한 가져가지 않게끔 계속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말 그 괜찮은 상황이 아니면 매도를 하고 주말을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란 전쟁이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계속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제가 국장거래 중단이라고 적어놨는데, 국장거래는 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미국 주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은 하지만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9,000달러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더 간다라는 것은, 조금 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리거나 악재 변동성을 좀 감안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반도체 쪽 쏠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크게 손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의 비중은 제로에 가깝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피어 앤 그리드는 37로 피어 상태, 공포 상태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고 필반 지수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제가 나스닥 위주로만 계속 체크를 했는데 나스닥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 흐름과 다르게 움직이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력으로 거래를 하는 반도체 쪽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한 번씩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나스닥과 필반 지수를 같이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지금 17일 날 나스닥은 하락했는데 필반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 정도대로 1.9% 상승했지만 필반 지수는 6%대로 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모니터링을 앞으로는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유 관련된 거는, 원래는 그 원유 선물을 제가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게 수동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자동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구글 시트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 원유 선물은 불러와지지 않아서 그 WTI 원유 선물을 추종하는 ETF인 USO를 함수로 지금 이와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미나이에게 이 부분을 입력을 하셔서
이거를 엑셀 함수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와 같은 함수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침 다음 장이 끝나고 나서 아침 9시 이후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매번은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트레이딩 뷰에서도 중복해서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서도 원유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빅스, 그 다음에 SPX,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해서 수치값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를 체크해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티커가 SOX인데 저는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프리장에서도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 값이 지금 6.6%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하시고 데이터를 메모장에 한번 옮긴 다음에 다시 잘라내기해서 이쪽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Fear and Greed는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함수로는 불러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입력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된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반성이라고 해서 그 주에 제가 매매 흐름을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도 체크를 하고 일간 단위로도 체크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수익률은 현재 상태로는 20%입니다. 현재 원금이 제가 6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퍼센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국내와 해외 합계를 여기다 두고 당일 수익률을 체크를 하고 그걸 다 합산해서 이쪽에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 달에는 지금 이 금액을 유지하는 거를 20%를 유지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최대한 손실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도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거의 1000단위로 손실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 수익으로만 11% 정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도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는 월요일날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에서 7% 정도의 월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장이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그 이상을 하겠지만 일단은 제 목표는 월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5%입니다. 5%이고 이번 달에는 좀 수익률이 좋은 편이지 보통은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5%
5%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억이니까 3천만 원 정도를 수익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하는 거를 제가 50% 정도를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던 다른 흐름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나머지 50%를 진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손절 익절 라인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금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절반의 금액으로 최대한 거래를 하고, 이 남은 50%는 다음날 빠져나오는 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더 많이 하락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 평단을 떨어뜨리고 빠져나오기 위한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퓨어 레퍼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했고, 큰 주도 섹터는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에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7은 보합 정도 유지된 상태이고, 나스닥, 그리고 필반 지수, 그 다음에 대형주, 반도체 쪽, 그 다음에 기타 종목,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챕터로 차트를 정리를, 주간 거래했던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번 주는 금요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래 내역이 들어간 차트만 추려가지고 대형주, 반도체 쪽, 그 다음에 기타 종목,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차트를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수익 난 거, 잘한 거래는 빼고 잘못한 거래, 그리고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지 못한 거래만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자, 먼저 보면 ARM 같은 경우에는 이 100일선을 검은색이고 100일선을 지지하고 5분선 타고 가는데 너무 빠르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매도했어도 됐는데, 지금 100일선 아래, 100일선 중간, 100일선 위에서 매도를 저는 보통은 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서 너무 빠르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은 타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5분봉을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선을 잡고, 내가 산 금액에서 지지선을 잡고 이 부분을 버텨준다라고 하면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20분선 깨졌고 100일선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고점을 뚫고 갈 때 일부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기 전략을 조금 더 익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구글은 전고점이 여기였고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빠르게 매도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100일선 중간, 100일선 아래, 100일선 위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산 평단이 만약에 여기다라고 하면 평단 지지하고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유를 했다가 5분봉 확인하고 5분봉 깨질 때, 혹은 5분봉에서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거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여기인데 이때 강하게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앞에보다 거래량은 비례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거래량이 터졌고, 터지고 나서 보통 더 갈 수도 있는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5 배팅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정고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매수 거래량이고 여기가 매도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 매수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매도하고 가져가든지 아니면 전량을 매도할지는 시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장전 거래했다가 매도, 그 다음에 박스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했는데, 이 타점과 이 타점은 조금 아쉬운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샀는데 한 이 정도에서 매도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선 지지하고 간다라고 하면 5분선 깨질 때, 혹은 5분선에서 박스 형성할 때, 그때 매도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터치할 때, 볼린저 밴드 터치할 때, 이때도 하나의 매도 타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매도 타점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뚫고 지나갈 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둘 다 매도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물린 상태인데 비중을 분산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추가로 매수를 하고 5분선 타고 갈 때 끝까지 타고 가는 거 확인하고 음봉 나왔을 때 매도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림 패턴입니다. 자, 제가 장전에는 매수해서 매도를 잘 했는데, 이때 첫 번째 박스 형성되고 지금 양봉 이렇게 뜬 거는 박스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낮게 어떤 박스가 형성될 때는 박스로 보지 않고, 여기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좀 많이 맞고 변동폭이 클 때, 이럴 때가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박스는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좀 길게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좀 들어간 자리에서 만약에 제가 2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하단에 내려왔을 때 평단을 좀 낮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100MA의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인 이 100MA 살짝 아래쪽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았던 타점인데, 워낙 평단이 제가 이 중간에 떨어지는 칼날에 잡다 보니까 평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평단은 여기였는데 이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 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했고,
다음부터는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귀를 하는 목적은 제가 했던 실수를 줄이기 위한 거지, 어떤 제가 수익에 대한 거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복귀의 목적은 나의 어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잘못된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이름을 붙이고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자, 추가로 더 보게 되면 이쪽에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런 그 하단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저점을 살짝 올라갔을 때 거래량 터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고, 제가 이때도 그 잘못 매수를 했던 게 거래량이라든지 RSI를 조금 자세히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차트 부분을 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만약에 물리고 여기 못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 11시 45분경에 RSI 저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RSI 보실 때는 RSI가 30 이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고 박스가 이 하단에 형성됐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는 하나, 둘, 세 개의 박스가 형성됐을 때, 그 다음에 RSI 저점일 때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 이런 자리에서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장 마감 때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지금 365달러이고 저점이 362달러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평단이 한 363 뭐 이 정도에 아마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포지션 많이 안 가져갔고 이 하단에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이런 자리, 떨어지는 칼날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체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SI, 세 번째는 거래량 순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전략을 업데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